자, 6번 문제 737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위바위보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기면은 누가 진 거죠? 아니야? 네. 우리 가위바위보인데 비기는 게 대부분 없다고 할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니면. 그래서 737번에 지민이하고 지수가 노는데, 지민,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났을 때, 지민이 이긴 횟수, 그 다음에 진 횟수인데, 이긴 횟수를 x라고 놓고, 진 횟수를 y라고 놓으면, 지수가 이긴 횟수는 y가 되는 거고, 진 횟수는 x가 되는 거다. 왜냐면은 이제 이기면 반대가 진 거죠? 네. 그래서 이기면 두 계단씩 올라가고 지면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돼. 이겼을 땐 2x가 되겠고 두 칸씩 올라가니까 지면은 한 칸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보다 21계단 이게 21계단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만큼 올라가니까 두 칸씩 올라가면 2y고 여기다 빼기 x를 해주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니까 질 때마다 그게 3계단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민이가 이긴 횟수니까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상대방이 진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해서 하면 되겠고 뭐 3칸 올라갔다 그러면 3x가 되는 거고 뭐 2칸 내려갔다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뭐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앞에다 곱해주면 되겠고 요거에서 이제 뭐 2배 해가지고 바꿨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6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x가 없어지겠죠? 더하면 3y는 더하면 27 y는 9가 되겠고 y가 9니까 넘어가면 30이니까 2x는 30이니까 x는 15 15가 답이 되겠죠? 지민이가 이긴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득점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는 가위바위보가 많이 나오고 누가 이기면 누가 진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득점 감점. 어렵나요? 아니요. 그다음 또 뭐 원가 정가 괜찮아요? 원가 정가 잘 풀었어 너네? 다? 원가 정가도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뭐 유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유형 14번 유형 14번. 유형 14번은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요 문제. 요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거독시 문제에서 유형 14번 762번 몇 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질문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이 문제는 거독시 문제이긴 한데 유형 762번은 거독시 문제에서 강물 거슬러 올라갈 때 두 가지로 속력을 나눠요. 배의 속력과 뭐로 나눈다?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 각각 따로 놉니다. 그래서 약간 요 문제가 약간 그 미지수 노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762번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분속 미터로 하면 되니까 이 배의 속력을 분속 x 미터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분속 y 미터라고 잡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거슬러 가면 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강물이고 이게 배죠. 당연하겠지만 배가 강물보다 속도가 빨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뭐를 빼면 된다? 강물의 속력을 빼면 되니까 이게 x 빼기 y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는 둘이 똑같아요. 내려오는 그 강물이랑 배의 속력이랑 똑같으니까 더하게 되니까 이 속력이 x 플러스 뭐가 된다? y가 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독시 문제를 할 때 이 속력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면 되겠고요. 내려올 때는 강물의 속력이나 배의 속력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있잖아, 비행기.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좀 타지 않아요? 그죠? 어디 가봤냐, 비행기 타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해외여행 갈 때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갈 때랑 올 때랑 시간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편서풍 때여서 이쪽으로 바람 불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비행기가 갈 때는 빨리 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거슬러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늦어지는 거지. 왜냐면 바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행기가. 우리가 지금 편서풍 때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런 게 작용을 해요. 하여튼간에. 일단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다.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을 이제 쓸 텐데 거리 속력 시간을 쓸 거고요. 이때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로 놓고 속력은 당연하지만 거슬러 올라갈 때는 분속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y 미터가 되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분속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때 몇 분 걸렸다? 20분. 지금 다 분으로 다 했어요. 분하고 미터예요. 단위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10분.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둘이 곱하면 20 빼기 x 마이너스 y고 여기는 10의 x 플러스 y인데 다 이게 거리가 몇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4000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4000, 얘도 뭐가 된다? 4000이다라고 해서 식을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20의 x 빼기 y가 4000m 단위니까 10의 x 플러스 y가 4000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을 구하겠네.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y 값입니다. y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으로 나눠요. x 빼기 y는 20 나누면 200인가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400이 되겠고요. 뺄게요. y 구하는 거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0이니까 y는 100이 나와서 분속 100m가 강물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분속 100m. 답은 분속 100m. 자, 구하는 게 y예요. x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요런 문제들이 약간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는 없잖아. 개념 플러스 유형에는 없는 그런 문제인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내려오는 거 문제는 어디다 밑을 잡아야 된다? 배와 강물의 속력으로 잡으셔야 되겠고 이때 속력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둘을 빼줘야 되겠고 내려올 때는 둘을 더해줘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분은 알려주세요. 뭐 다 물어보세요. 그럼 472번. 472번이요. 실제로 나 문제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다 책이 없어서 토스 좀 해주세요. 아니야. 472번. 자, 봅시다. 472번. 뭐, 앞으로 가긴 했지만, 1차 부동식 문제인 것 같아요. 472번.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심한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1차 부동식 문제는 수직선을 그리잖아요. 볼게요. 472번 문제인데, 1차 부동식 6x 플러스 a는 뭐보다 작다? 5x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 이런 문제죠.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은 x 값을 불어야 되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려면 넘겨서 6x를 5x 넘기니까 x가 되겠고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뭐 푸는 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뭐 이거 x 푸는 거는. x끼리 이제 모은 다음에 넘겨서 이제. 그러면 이게 자연수 x가 3개인데 이게 좀 들어가지 않았잖아. 잘 봐.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당연하지만 여기가 0이라고 할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가 있고 5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자연수 3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여기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야지만 1, 2, 3이 들어가는 거지. 3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 수직선으로 푸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x가 3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어디 있었냐? 3과 4 사이에 있었는 거야 일단.
이제 같냐 안 같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같냐 안 같냐는. 일단은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3과 4 사이에 있어야지 1, 2, 3이 자연수가 3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봅시다. 3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4 사이에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3과 4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같아도 될까? 3하고? 왜 문제가 달라요? 아니야. 문제가 있나요? 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3과 같아도 되냐? 봐봐. 얘가 3이 된다는 거는 3보다 작다예요. 자, 얘가 3이 돼도 된다는 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3이 된다는 거거든요. 봐봐. 얘가 3이 되면은 얘가 3인 거야. 자, 그럼 3보다 작지? 이거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호야. 그럼 같으면 안 되는 거야. 3보다 작게 되면은 1, 2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3이랑 같을 수는 없는 거야. 얘가 3이 돼버리면, 얘가 3이 돼버리면 3보다 작다가 되잖아. 그러면 3이 안 들어가거든? 그럼 자연수가 몇 개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2개니까 여기 등호는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4는 괜찮아? 얘가 4가 됐어. 자,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4가 됐어, 만약에. 이게 4가 돼도 자연수 몇 개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된다는 거지.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3과 4 사이에 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3일 때랑 4일 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여기다가 넣어봐요. 3일 때 4일 때 되는지 헷갈리면 넣어본다는 거지. 뭐만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 왜냐면은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어떤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다시 a 값의 범위 찾아야 되는 거야. 일단 얘 찾아. 지금 a 값의 범위 찾기 위해서 먼저 양변에다 다 뭐를 빼? 마이너스 2를 해. 부등방향 안 바뀌죠? 다 마이너스 2 해도? 마이너스 2 하면 이제 몇 되죠?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뭐 되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방향 다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바뀌는 거지. 부등식의 성질에서 알겠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방향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동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할 때 부동만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되게 중요해. 곱하거나 나눌 때. 왜냐면 부동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서 이 부동방향이 다 바뀐다. 마이너스 다 곱했죠?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동 바뀌니까 그럼 최종 답은 뭐냐? 마이너스 2보다 a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는 답이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자,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 일단은 이게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일단 자연수 x가 3개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어디에 있어야지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갈지를 먼저 찾아요. 먼저 a 값을 곧바로 못 찾아. 그럼 헷갈리니까. 그래서 먼저 풀었을 때 이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가 수직선을 그려서 자연수 3개가 들어가려면 1, 2, 3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3과 4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뭐를 그린다? 수직선을 그려요. 보기 위해서. 0은 자연수 아니에요. 꼭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는데 0은 절대 자연수가 아니다. 그래서 1, 2, 3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3과 4 사이인 걸 알았어. 근데 3이 포함되냐 4가 포함되냐는 얘가 3이었을 때랑 얘가 4일 때를 넣어봐가지고 찾아. 3일 때는 만약에 얘가 3이야. 얘가 3이 된 거지. 그럼 3이 안 들어가. 아마 틀리죠 그러면? 1, 2밖에 자연수가 안 되니까 4야. 4가 되면 1, 2, 3 다 들어가죠.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등호일 때는 여기다 넣어봐서 찾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범위를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누구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x로 풀어서 이 범위 내는 걸 찾은 다음에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값의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3과 4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직접 넣어봐가지고 살펴보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등호일 때가 좀 헷갈리거든요. 3, 4에 4에 있는 건 뻔히 알아요. 이건 아는데 등호일 때 헷갈리니까 직접 넣어봐서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 넣어봐서 딱 되는 거를 둘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473번 같은 것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뭐 이야기가 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47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죠? 아니, 왜냐면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니까 473번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472번 했는데 473번. 1차 공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활용 제외하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해놓으면 좋죠 뭐. 너무 쉬울 껌이에요? 우리 유빈이한테 이 정도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 저런 거는 발랐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고등학교 때도 물어봐요. 중학교 때 안 됐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나와 똑같이 또 나오거든. 자, 얘를 볼게. 일단 얘를 엑셀에도 풀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연수가 X 없다 했으니까 풀면은 뭐 곱할까? 6 곱할까? 네. 6 곱하면 얘는 3배 되니까 부동항이 안 바뀌죠. 6 곱해도 3의 X 마이너스 5고 6 곱하면 마이너스 2의 2X 플러스 A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6 곱하면 분배 법칙 하면 3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인가? 다음에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x 넘기면 결론은 x는 얘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풀면은 뭐 마이너스 곱하면 바꾸시고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나왔을 거라 믿고 싶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도 안 나왔어요? 아니요. 자연수가 이거 작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순서를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뭐 마이너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때 자연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지만 자연수가 하나가 여기만 있어도 1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는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마이너스 15 빼기 2a가 여기보다는 1보다는 1이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돼도 1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1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결론은 얘가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도 되겠지만 일단 뭐 이쪽에 있어도 돼요. 그래도 자연수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도 자연수 없잖아. 어차피 자연수는 없잖아. 여기서 작다고 해도 자연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1이어도 돼요. 1이어도 돼. 이게 안 들어가니까 1이어도 안 들어가. 1부터 작고 자연수 안 들어가니까 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이게 이쪽에 있으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에 있으면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은 1이 들어가고 뭐 여기 있으면은 2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맞죠? 여기까지? 1이어도 돼요. 얘가 1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1보다 작아도 1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1일 때가 아마 최대겠죠? 1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루지의 성질을 써서. 그럼 이제 15를 더하겠죠? 1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항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면서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A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두 번씩 꼬아놨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몇 개 좀 풀면서 이제 심화 문제 풀다 보면 좀 나오거든요.
계속 한 3번, 4번, 5번 만나다 보면 자식 감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좀 어려워요. 몇 번 풀다 보면 어차피 이제 요거 이제 여러 번 반복하긴 할 건데 나중에 또 계속 질문하게 될 거예요. 학기 중에는 풀어내야 된다.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 다 이런 정도 풀어내야 됩니다. 심한 문제집에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넘어갈까요, 다시? 활용해서 다시 메인으로 가서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저희는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18번이요. 몇 번이죠? 유형 18번? 네, 774번. 774번. 이것도 이제 거기에 없는 문제죠. 개념 플러스 유형이 없는 문제죠. 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IPM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반복되는데 그것들을 좀 풀어봐야 돼요. 우리 같이 풀어보고. 자, 774번도요, 다 비와 비율이야. 내가 이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를 이제 풀 때 얘기하겠지만, 이 비와 비율이 좀 지겹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몇 퍼센트냐? 그것도 비와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A식품에는 단백질이 몇 프로가 있냐면 30%, 지방은 10%가 들어있다. B식품에는 단백질이 20%, 지방이 40%일 때 두 식품만 섭취하여 단백질 30g, 지방 20g 얻으려면 A식품은 몇 g을 섭취해야 되냐? 자, 먼저 보세요. 여기서 A식품은 단백질하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뭐 표로 안 돼 있긴 한데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데 A식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로 만들게요. B식품. 먼저 A식품을 우리가 몇 g이라고 할 거냐면 얘를 xg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B식품을 yg이라고 놓는다고 치면요. 미지수로 이제 A는 xg, 그 다음에 B식품은 yg을 둘게요. 나왔을 때 단백질은 몇 프로라 했냐면 30%니까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냐면 100분의 30x가 돼요. 30%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비와 비율이죠? 약간 소금물 농도가 다 비슷하죠? 그러면 지방은 10%니까 지방은 뭐가 되는 거죠? 100분의 10x가 되는 거예요. 10%라고 했으니까 100분율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B식품은 단백질이 20%니까 yg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0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은 몇 프로라고 했죠? 40%니까 100분의 40y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단백질을 더하게 되면 얘를 더한 게 몇을 섭취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합계가 30g. 얘가 30g이 돼야 돼요. 더한 게 30g이 돼야 되겠고 지방은 20g이니까 식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게 몇이다? 30이다. 첫 번째 식은 100분의 30x 더하기 100분의 20y가 30이 나오는 거고 지방 하면은 100분의 10x 더하기 100분의 40y는 뭐가 된다? 20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A식품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값은 X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X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와 비율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헷갈리시면 이제 표 만들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항상. 그죠? 비와 비율을 잘 이해해야 돼요.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할까요? 약분한 다음에 여기서 10을 곱하면 3x 더하기 2y는 300이 되겠고요. 약분한 다음에 여기서 10을 곱하면 x 더하기 4y는 200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하면 6x 더하기 4y는 600이니까 빼면 5x는 400이 돼서 x는 80g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미지수만 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비율 문제 엄청 나오죠?
우리가 비화 비율이 아마 활용해서 겁나 나오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서 비화 비율을 잘 이해하셔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한번 깨우치면 아 비화 비율이 다 이렇게 쓰이는구나 되게 많이 쓰여요 하는 문제 풀다 보면 한번 딱 깨우치게 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였으니까 750번 자, 고속시 문제냐? 750번이 비율 문제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상당 비율 문제가 엄청 나오죠? 지겹게 나오죠? 비율 문제가.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암기로 해서는 풀 수가 없다. 자, 750번 문제도 이제 봅시다. 전체 학생이 21명인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3분의 2는 축구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남학생이 하고 여학생은 나눠지겠죠? 자, 남자애가 있을 거고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X명이고 여자가 Y명이라고 할게요. 그죠? 네. 이때 축구를 좋아하는 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전체라고 할게요. 남자 전체, 여자 전체가 되겠고 축구를 좋아하는 애는 남학생 중에서 몇 분의 몇이죠? 이건 100분율이 아니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이 전체를 본 거니까 그냥 4분의 3x가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요. 그죠? 네. 여학생은 3분의 2가 좋아하니까 3분의 뭐가 되는 거죠? 2y가 되는 거죠. 자, 비와 비율이죠? 아,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볼게요. 전체는 x 더하기 y하면 몇이 되는 거죠? 21명인데 이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이 몇 분의 몇이래? 7분의 5니까 21 곱하기 7분의 5 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합계가 나오겠죠. 합계. 이렇게 합계라고 할게요. 전체라고 하지 말고 합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전체라고 했으니까 합계. 그래서 21의 7분의 5 전체 합생이 7분의 5니까 근데 이 비합 비율이 엄청 세요.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더한 게 첫 번째고 이렇게 더한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21이고 구하는 거 뭐냐? 여학생 수야? y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y예요. 두 번째로는 4분의 3x 더하기 3분의 2y가 계산하면 몇이야? 15? 15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와 비율이 엄청 나와. 지겹게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100분율로 썼냐? 아니면 전체를 1로 봐서 뭐 4분의 3, 10분의 1 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마 이런 식 세울 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비율을 잘 이해를 못하면 맨날 헷갈려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계산은 안 해줘도 되겠죠? 네. 이 정도까지 식을 해줬으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동안 이제 RPM 하면서 내가 조금 그 활용을 조금 그 토나올 정도로 해서 활용을 절단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활용은 애매하게 공부하면 안 돼.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정말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그 가장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활용 이상하게 넘어가면 다 기억 안 난다 그래. 뭐 배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채원이 또 있어? 다 물어보세요 뭐. 기차 이거 약간 기차. 기차 물어볼 수 있죠. 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차 아직 우리가 별로 많이 다루진 않았잖아. 그 기차 문제, 그 터널 지나가고 그죠? 네. 그 유형 17번 그죠? 네. 자, 뭐 기차도 한번 해봅시다. 기차 771번. 나랑 많이 했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기차를 조금 보긴 했을 텐데 채원이가 나랑 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여기로 투입이 됐죠? 네.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 771번. 자, 기차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도 거속시를 쓰긴 하는데 거속시를 쓸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을 쓸 건데 일단은 시간 단위는 초가 되겠고요. 거리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가 될 거예요. 네. 이때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지나가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철교가 있어요. 뭐 터널이라고 해도 되고 철교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터널이나 뭐 철교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X미터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기차가 있겠죠. 기차가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Y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요. 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Y미터야, 기차는. 그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철교를 완전히 지나간다는 거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부터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서 꼬랑지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얼마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냐면 철교 길이, 터널 길이에다가 뭐를 더한 것까지 가야 되냐면 기차 길이 더한 것까지 되니까 이동 거리가 x 플러스 y가 됩니다.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부분이 들어가서 꼬랑지까지 나와야지 완전히 통과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까지 더해져야 돼요. 그림으로 보자면. 요것도 있고 가끔 보면은 그것도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완전히 가리워졌을 때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또 풀어줄게요. 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요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뭐로 뒀냐면 미지수를 자 봅시다. 미지수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지수를 여러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미지수를 뭐로 두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수를 기차 길이 몰라요. 기차 길이로 넘겨. 자, 기차 길이 뭐라? X미터. 자, 그러면 첫 번째, 15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지나가려면 시간은 몇 초 걸린다겠죠? 55초. 근데 거리는 얼만큼 가야 되냐면, 당연히 거리는 얼만큼 가야 되냐면, 1500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00m 길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몇 초 걸린다면 75초죠. 75초 줬고, 여기다가 얼마가 되는 거, 이동 거리가 얼마 되면 2100 플러스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력이 나와요. 이 속력은 거리를 뭐로 나누면 되죠?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속력은 1500 플러스 X를 55로 나누면 나오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100 플러스 X를 75로 나누면 되겠어요.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어디서 시계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둘이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X가 아니에요. 구하는 건 뭐죠? 속력이니까 이거나 이거를 구해야 돼. X 구한다. 그래서 가끔 X 쓰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초속입니다. 이거 초랑 미터니까 다 초속이에요. 초속이겠고 구하는 게 얘다. 별표. X 구하는 게 아닐 때는 조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5로 약분을 좀 할까요? 얘 5로 약분 얼마 되죠? 5로 약분하면 11? 그리고 5로 약분하면 뭐죠? 15? 약분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다라고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15 곱하기 1500 플러스 x는 11 곱하기 2100 플러스 x가 됩니다. 뭐 최대한 약분한 거는 계산 간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약분 안 하면. 그래서 15 곱하기 15 225인가요?
225, 00에다가 15x. 11 곱하기 20이라면 21, 21이니까 23이 00. 11x. 이리로 넘어가면 4x. 이리로 넘어가면 225 빼면은 700. x는 175m. 175m가 되겠네요. 여기다 넣어요. 17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675가 되겠고요. 1675를 50으로 나눠요. 1675를 50으로 나눠요. 속력이 나옵니다. 5, 30, 165 나오겠고, 5, 35, 5, 35, 165, 답이 안 나오네? 아, 167로 맞아요? 여러분, 계산 잘못했네요? 잠깐만, 700 나누기 다시 해볼게요. 계산 틀렸나? 30, 74, 28, 20. 175 맞는데? 뭐 계산 실수한 거 있어요? 찾아주세요. 175 더하면 1675 맞죠? 뭐 어떻게 안 틀렸죠? 정말 틀리지 않았기를 빌며 틀리지 마,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21, 20. 아, 23100이네, 이게. 23100이에요. 자, 21, 21이니까 23100이었어요. 빼면은 600이에요. 600이니까 x가 150이 나와요. 찾았어요? 150이니까 1650에서 5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650에서 50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래서 30이 나오네요. 초속 30m가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가 조금 있었지만 빠르게 찾아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식이 여기 거리하고 시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속력 같다는 걸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겠고, 이런 문제 유형이 조금 개념 플러스 유형이 없는 문제 유형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죠. IPM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또 풀어야 된다. 복잡한 문제들까지 더. 개념 플러스 유형이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풀 텐데 없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다. 다시 한번 이제 풀어줬다. 유형 12번을 또 이제 지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형 12번. 이제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원래.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지문이 나와야 된다. 자, 이제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이제 마주보고 걸었냐, 뒤따라갔냐, 뭐 이런 문제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같으면 맞나요? 보통? 아니면 같은 데서 이제 따라가는 거면? 그래서 이제 그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756번 봅시다. 형과 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거속시 문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을 적을게요. 근데 이제 동생이 분속 50m.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단위는 분이 되겠고, 거리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은 분속 80m. 엄청 늦었기 때문에 뛰어갔다. 이때 이제 우리가 형이 떠난 지 몇 분을 하겠으니까 형이 떠난 거를 x로 잡을게. 형이 떠난 걸 x분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x분. 왜냐면 형이 떠난 다음에 몇 분인지 만난 것은 됐으니까. 동생은 형보다 몇 분 더 일찍 출발했죠? 동생은 형보다 몇 분 일찍 출발했죠?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15분이니까 동생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빨리 출발한 쪽이 더 많이 간 거죠? 당연한 얘기죠? 빨리 출발하는 놈이 더 이동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뭐 그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먼저 출발한 놈에다가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왜 x 잡았냐? 구하는 게 얘여서 그랬어요. 만약에 얘 구하는 것 같으면 얘 x 잡고 x 빼기 15 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만약에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났냐라고 했었다면 얘를 x로 잡을 거고 얘를 x 빼기 15로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마다 내가 이제 웬만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는 게 가장 실수를 덜 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죠? 거리니까 여기가 50 곱하기 x 플러스 15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80x가 되는 거죠. 만났다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는 얘기. 이동거리가 같으면 만난 거야.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거리죠? 같으면 만난 거죠. 이동거리가 같으면. 그죠? 만나면 이제 보통 이제 따라잡아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면은 50x 더하기 750은 80x가 되겠고 넘어가면 750은 30x니까 x는 몇이 나온다? 25분이 되겠다. 그래서 성이 떠난 지 25분 후에 만났고요. 동생은 40분. 학교가 좀 먼가 봐요. 그죠? 학교가 동생이 4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학교를 등교를 못했어요. 그죠? 지금 학교를 도착한 것도 아니고 만난 거잖아요. 아직 학교를 학교에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형은 25분 동안 갔고 동생은 40분 갔는데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다. 좀 멀다 조금 학교가. 그죠? 여러분들은 몇 분이면 가죠? 10분이면 가죠? 얘가 조금 먼가 봐요, 학교가. 그죠?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슬픈 이야기죠? 아닌가? 괜찮나요? 학교 멀어지면 조금 슬퍼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건이다. 같으면 만나는 거다. 마주보고 걸으면 더한 게 이동거리가 더했을 때 만나는 거죠. 더한 게 만약에 이런 문제 있잖아.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이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둘이 이제 만나기로 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동거리 합이 요 떨어진 거리가 되면 만나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757번 같은 문제 있잖아. 이렇게 중간에 만나요 그러면 아니면 내 남친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서로 이제 출발해서 가운데서 만나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남자친구는 뛰어오고 있으면 어디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더한 게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되면 만나겠죠?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다. 근데 저도 왜 750이에요? 50x 이거 이렇게 곱하면은 750 나오지 않아? 아니?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분배한 거랑 이랑 같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달라가지고 월수금 화목토랑 영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면 영상을 둘 다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비슷한 거 많이 물어봐야지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니까 활용 푸는데 RPM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직 다 안 풀어서. 저희는 숙제 문제 없어요. 네, 만드세요. 자, 이제 잠깐 껐다가 또 질문 있으면 킬게요. 계속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